네, 김법성입니다. 카톨릭대 프리파이널 첨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제가 진희 학생 글은 간단하게 첨삭을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핵심되는 부분만 콕콕 집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가의 관점에 근거해서 나의 현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라. 자, 카톨릭대는 어떤 문제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카톨릭대는 짧다. 그죠? 그리고 시간이 길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 제시문 사이에 연관성을 서술하면서. 알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잡아주셔야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어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요. 가의 관점에 따르면 기계는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기계를 가짐으로써 마음이 쓰여 정신과 성격이 불안해져 도를 깨닫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제시문 나에 나타난 기계에 관한 마음쓰임인 디지털 의존 증세에 대해서 가의 농부는 정신과 성격이 불안정해서 도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정신과 성격이 불안전해지는 것, 이거 잘 찾았습니다. 일단 도라는 이건 지금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잘 찾았는데 가가 어떤 과거, 그죠? 어떤 문제라면 나는 어떤 현재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도라고 하는 것이 왜 불안해지는가? 자꾸 중독이 되기 때문이죠. 그죠? 디지털 의존 증세. 결국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의 조화, 몸과 마음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기계에 의존해서 나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 주체성의 상실.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지킨다. 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주체성을 완전히 잃었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망가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요것만 들어가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면요. 요건 점수로 치면은 A-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글을 쓸 때 이렇게 카톨릭대는 시나 시,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을 자주 냅니다. 특히 이제 소설과 같은 어떤 사건도 많이 내거든요. 시,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을 자주 내니까 이 시, 소설은 뭐라고요?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을 적극적으로 해석 혹은 이해한 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동양고전도 마찬가지예요. 동양고전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으면 좀 더 좋은 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의 화자가 드러나고자 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제시문 가라 말을 활용하여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자, 단의 시 속의 화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자연을 개발하여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모습을 통해 자연 개발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문제점을 물었잖아요. 문제점. 그러면 야, 문제점이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어떻게 답하죠? 문제점은 무엇이야? 라고 답하죠. 문제점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자. 자, 예를 들면 자연 파괴의 문제점, 그죠? 환경 파괴, 환경 문제, 그죠?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간 중심주의,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조금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게 문제가 정확하게 서술이 안 되니까 글이 지금 모호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호하게 써버리면 뒤에 해결 방안이 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연 개발의 부정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분명하게 딱 떨어지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에 나타난, 자, 카톨릭대는 이제 제시문 분량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 글자 분량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문 요건 안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요것도 한 칸에 쓰셔도 됩니다. 가에 나타난 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기계의 부정적 속성에 근거해
아무런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자연관을 극복하여 자연을 생명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지님으로써 자연 개발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문제점을 물었잖아요. 문제점을 물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문제점은 반드시 원인하고 긴밀한 연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글을 쓸 때 문제점, 원인, 그죠? 해결 방안, 요것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무엇이 빠져 있죠? 지금 진희 학생의 글에는 원인이 빠져 있죠. 그죠? 원인을 분명하게 제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원인이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만이 조금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또한 물질적 조건보다 정신적 조건이 행복한 삶의 요건이라는 제시문 말을 토대로 물질적 가치를 통한 이익 추구보다는 자연 보호에 대한 정신적 가치를 고양하여 물질적 욕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이제 어떤 자연의 개발에서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고양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쓸 때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진짜 이게 문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자연개발의 부정적 상황 혹은 뭐 삶의 터전 이렇게 조금 모호하게 써버리면 어때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조금 안 드는 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조금 아쉽네요. 그죠? 이번 문제는 총평을 하면 빗불 주겠습니다. 빗불. 틀린 건 아닌데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이 딱딱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문제점과 원인, 해결 방안이 여기 바로 위에 썼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 좀 옮기겠습니다. 그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조금 긴밀하게 연결돼서 썼으면 더 좋았겠다. 이 글을 쓴 거 보면 기본적으로 글 쓰는 능력은 잘 갖추고 있거든요. 학교가 어떤 학생들이 와, 이 학생 똑똑하다 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개념화예요. 개념화. 제시문을 딱 보면 이게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개념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념화를 하면 아마 좀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다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딱 개념화. 그죠? 이 개념과 관련해서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인간과 자연의 조화, 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딱 개념화가 정확히 딱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틀리지는 않는데 눈에 띄지는 않는다. 탁월하지는 않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약속의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바에 제시된 내용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서술하세요. 자, 4를 보시면 사회 과자는 취득 과정과 양도 과정의 정의로웠다면 개인의 소유권은 결과와 상관없이 개인의 소유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회 화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원조를 의무가 아닌 자선의 차원으로 보며 원조를 한다면 마땅히 칭찬해줘야 할 행위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정의로운 취득과 양도 과정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문장을 조금만 더 깔끔하게 써주세요. 그러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나라에 대한 원조는 의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소유권이 부유한 나라에 의해서 부정의한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발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거의 부정의한 사실을 교정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자, 1차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그죠? 가장 아쉬운 거는, 일단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는데, 문장이 조금 간결하지가 않네요. 자, 이거 사실은 이건 그냥 바로 총평을 할게요. 총평을 하면 요거는 감점은 없어요. A- 정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문장이 조금 간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이 글은 틀린 건 없어요. 자선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무를 두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도덕적 의무와, 그죠? 책임져야 할 의무. 그러니까 뭐 두 번째 책임져야 될 의무는 뭐 다른 말로 쓰셔도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개념화. 제시문들이 각각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는지가 잘 안 보여요. 일단 글 맥락으로 흐름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했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정확하게 도덕적 의무, 책임져야 될 의무, 자선의 측면을 딱딱 나누어서 이렇게 쓴다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되죠. 그래서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요. 사의화자는 자선의 관점에서의 원조를 의무가 아닌 자선의 차원으로 보며, 자선의 관점에서 어때요? 원조를 자선의 차원으로 보며, 자선 좀 반복되죠. 그죠? 마땅히 칭찬해야 할 행위라고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조를 도덕적 의무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이 정의로운 취득과 양도 과정을 통해 얻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고 볼 것이다. 어때요? 지금 문장이 길면서 주술 관계가 좀 잘 안 맞죠. 그죠? 물론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아닌데, 도덕적 의무로 볼 경우에는 개인의 소유권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 관점에서는 반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분명하게 평가를 요구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문장이 조금 기니까 이제 문장을 조금 짧게 끊어서 쓰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려면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는, 기준이 되는 이런 자선 의무, 그 의무 중에서도 도덕적 의무, 책임져야 될 의무를 딱딱 끊어서, 그래서 사에서는 원조를 자선의 측면과 도덕적 의무의 측면, 책임져야 될 의무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쓰면 자선으로 볼 때는 어떻고, 도덕적 의무로 볼 때는 어떻고, 책임져야 될 의무로 볼 때는 어떻다. 자, 그래서 틀린 부분은 없지만 전달력이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글을 짧게 쓰는, 문장을 짧게 쓰는 연습을 하자.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제시문을 주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개념화하자. 그죠? 그리고 글 쓸 때 선생님 그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조금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쓰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계획하고 구성을 조금 꼼꼼히 해서, 계획하고 구성을 꼼꼼하게 해서 서술하면 더 좋은 글이 될 것이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어때요? 1번, 2번, 3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틀린 부분이 그렇게 크거나 뭐 그러진 않은데, 아마 지금 카톨릭 때 쓰는 아이들은 요 정도 글은 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A-를 줄 수는 있는데요. 전체 총평. A-를 줄 수 있는데, 안정권, 합격권은 아닐 것 같아요. 대략 퍼센테이지로 치면 한 6에서 7%, 한 7% 정도, 7에서 한 8% 정도 사이의 어떤 글인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조금 더 제시문을 분명하게 개념화해서 쓰는 거, 요거 있죠? 요거를 조금 더 분명하게 했으면 조금 더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신감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첨삭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